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기생충 하면 흔히 생각하는 꿈틀이들, 그러니까 회충이죠.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종류가 좀 바뀌었어요. 회충 대신에 간 디스토마라고 알려진 간 흡충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민물회를 드실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담도관으로 기어 들어가서 담도관 벽을 자꾸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암세포가 발현되기도 하고, 실제로 간 디스토마균은 발암 물질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의료계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간 디스토마 검사를 많이 하거나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 편이고요. 이것은 정부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간 디스토마 검사를 할 경우에는 이제 보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검사비 지원이라든지 치료제도 좀 상당히 고가에 속하는 편인데, 치료제도 이제 비급여로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기생충들이 우리 몸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인체 증상을 안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랫동안 숨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되게 우리가 먹는 소화 성분들을 몰래 빼서 흡수하거나, 아니면 흡혈을 통해 가지고 빈혈을 유발시키거나,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좀 잘 안 되게 하거나, 복통을 유발시키거나, 이런 경미한 증상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분변 검사를 해가지고 충체, 충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 현실에서 거의 이루어지기 좀 어렵습니다. 회 같은 경우를 드셨을 때, 그러니까 충난들을 먹었을 때, 아니면 충체를 먹었을 때 이제 감염되는 것이 가장 흔한 것이고요. 드물긴 하지만 이제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충체가 가벼울 경우에는 흡입해서 폐로 들어와가지고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생충들도 되게 종족 특이성이 있습니다. 개 회충의 경우에는 개에서는 잘 살지만 사람한테 오면은 얘들이 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남의 땅에 산 것 같이 굉장히 어려워하다가 저절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간흡충 같은 경우는 수년, 수십 년 동안 생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치할 경우에는 계속 기생충이 몸속에 남아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영양분을 이제 흡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체력도 좀 떨어지고 기운도 떨어지고 이제 피로감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래된 음식, 그다음에 고기류도 날고기들,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 날고기에는 또 기생충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보양식, 이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까지 가가지고 뭐 이상한 걸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뱀이라든지 특이한 음식들 드시는데, 뭐 사슴에도 이제 기생충이 있습니다. 항암제를 맞고 있거나 항암 물질을 섭취하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악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당뇨 같은 만성 소모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날음식 같은 걸 반드시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가 요즘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태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음식 먹는 것에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